속보, 역대급 충격 이거 진짜야? 열하나회 회장 실체. 홍명보 배우 열하나회 회장 실체 알려. 지자 축구팬들 경악 반응, 히읗. 국가대표 전력강화위원회는 이사회의 자문기구로서 이사회의 업무 수행, 국가대표팀 지도자 선임 등에 대한 조언과 자문을 제공합니다. 국가대표 전력강화위원회의 역할은 감독 선임을 최종 승인하는 이사회의 업무를 돕기 위하여 여러 후보들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고 이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후보를 이사회에 추천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공정위원회를 제외한 협회의 모든 분과위는 위결 또는 선임기구가 아닙니다. 축구 국가대표팀 운영규정 제12조의 1항에 각급 대표팀의 감독 및 코치진은 국가대표 전력강화위원회 또는 기술발전위원회의 추천으로 이사회가 선임한다. 고 명시된 것도 정관에 규정된 분과위원회의 역할이 그러하기 때문입니다. 전력강화위원들은 10차 회의에서 최종 3명의 후보를 확정하고 정혜성 위원장에게 향후 업무의 정권을 모두 위임하였습니다. 그리고 정권을 위임받은 위원장은 최종 후보들을 협회와 회장에게 보고한 뒤 최종 면담만 남겨두었습니다. 또한 감독 선임 과정에서 최종적인 후보들이 정해지고 나면 그들과 협상 및 최종 계약을 조율하는 과정 역시 중요합니다. 협상과 계약은 업무 성격 상협회 행정 파트가 맡아 감독 측 대리인, 에이전트, 변호사 및 협회 측 법률 전문가와 함께 계약사항을 조율하는 실무를 진행해 계약을 마무리합니다. 특히 이임생 기술총괄이사는 10차 전력강화위원회 당시 후보들에 대한 게임 모델 검증에 배석하고 6월 25일 정혜성 위원장이 해당 2명의 외국인 감독을 화상면담할 때도 함께 진행한 바 있습니다. 협회의 기술 파트 행정을 총괄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에 기술총괄이사는 6월 30일 가능한 전력강화위원들 대상으로 온라인 회의를 열어 자신이 후속 업무를 이어가는 것에 대한 동의를 받았습니다. 이후 이임생 기술총괄이사는 최종 감독 후보 3명과 면담 및 협상을 진행하였습니다. 2명의 외국인 후보와 대면 면담 때는 협회 변호사와 함께 나가 계약의 제반사항 대부분을 조율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귀국 후 홍 감독까지 3명을 다 만난 뒤 홍 감독을 선정, 계약 진행을 요청한 것입니다. 정혜성 위원장이 진행하려던 외국인 후보의 대면 면담 등 후속 절차를 이임생 기술총괄이사가 진행하게 되었고 이 이사는 10차까지 정강위의 토의 내용과 대면 면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판단을 하기로 했습니다. 외국 감독들과는 유럽 면담 일정이 순조롭게 잡힌 반면 홍명보 감독의 경우 며칠 전 홍 감독이 K리그 경기 전 인터뷰에서 협회를 향해 여러 발언을 한 바 있어 면담 자체가 성사되지 못할 수도 있다는 판단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유럽 현지 면담에서는 외국인 감독들이 성실히 임해줬고 이 이사는 종합적인 고려로 2명 중에는 1명이 우선순위를 가려놓았습니다. 동시에 대동한 협회 변호사는 2명과 필요한 계약 조건에 대한 조율도 해놓았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임생 기술총괄이사가 직접 면담해보니 해당 감독들이 설명하는 자신의 축구 철학 및 방향성이 정강위에서 했던 해당 지도자의 게임 모델 검증이나 기술총괄이사 본인이 유럽 출장 전에 분석하고 파악한 해당 감독의 전술적 선택과 잘 맞지 않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해당 지도자들의 분명한 자기 축구 철학이 협회의 기술 철학과 접목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도 확신은 들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만난 후보는 홍명보 감독입니다. 만약 홍명보 감독과 면담이 진행되지 않을 경우 외국인 2명 중 우선순위에 오른 감독과 계약 협상을 마무리 지을 예정이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임생 기술총괄이사는 홍 감독을 만나 2시간여 면담을 통해 대표팀 운영 방안, 한국축구 기술 철학, MIK, 위 각급 대표팀 연계에 대해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홍 감독은 과거 대한축구협회 전무 시절부터 이러한 연계 방안에 대해 많은 관심이 있었습니다. 이날 대표팀과 관련해서는 국가대표 선수들의 동기부여, 대표팀 내 건강한 문화의 조성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기술총괄이사는 이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대표팀 감독직을 제안했습니다.
홍명보 감독을 비롯한 국내 감독의 경우 다른 후보들에 비해 PT나 여러 자료를 확인하지 않은 것은 기본적으로 전력강화위원회 1차 회의에서부터 국내 감독들의 경우 플레이 스타일이나 팀을 만들어가는 축구 철학, 경력 등에 대해 대부분 의원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홍명보 감독의 경우 대표팀, 올림픽 대표팀을 맡은 것은 물론 최근 울산을 4년간 맡으며 K리그 2연패하는 등 울산 HDW 경기를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위원들은 국내 감독을 뽑는다면 현직이더라도 홍명보 감독을 뽑아야 한다는 의견이 위원회 구성 초반부터 거론되었습니다. 또 한 나라의 대표팀을 이끄는 감독을 뽑으면서 모든 후보에게 일률적으로 똑같은 걸 묻고 요구하는 면담 방식을 적용하는 것이 최선은 아닐 것입니다. 외국인 감독은 다양한 지도 능력과 함께 한국 대표팀을 얼마나 잘 알고 제대로 평가하고 있는지를 눈여겨보게 되고, 홍명보 감독 같은 내국인, 그것도 현직 감독이라면 그 지도자의 축구 스타일은 이미 어느 정도 이상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향후 대표팀 운영에 대한 비전, 한국 축구 기술 철학과의 접목, 연령별 대표팀과의 연계 부분이 기술총괄이사가 좀 더 치밀하게 확인하고 싶은 중요한 화두였기에 진행 방식은 달랐던 것입니다. 또한 홍명보 감독의 경우 현재 울산 HD를 맡고 있다가 대표팀을 맡을 수 있는지가 우선적인 이슈였습니다. 이러한 세부적 상황과 관점에서 최종 3명이 장단점이 평가된 것이지 면담 방식이 특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 국내 거주 요건과 세금 문제였습니다. 해당 감독은 화상 면담 및 대면 면담 후 전술적 플랜이나 지도 스타일, 경력 등이 매우 높은 평가를 받고 1순위 협상이 진행되었습니다. 협회는 해당 감독이 기술적 부분에서는 대한민국 대표팀 감독에 상당히 부합한다 생각했기 때문에 국내 거주 조건의 확인이 중요했습니다. 해당 후보 에이전트 측은 협상 초반에는 연봉 규모나 국내 거주 요건에 대해 호의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소득세율 등 세금에 대한 다양한 질의와 협상이 수차례 진행되는 과정에서 협상이 지연된 점이 있습니다. 협회 측의 요청 시한이 지나 협상이 사실상 결렬되고 최종적으로 상대 측에서는 국내 거주 문제와 세금 문제로 감독직 제안을 포기한다는 회신이 왔습니다. 이임생 기술총괄이사, 테크니컬 디렉터, TD가 기자회견에서 한 발언에 대해 의아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다소 표현이 거친 부분이 있었기에 보다 상세한 이해를 위해 상황을 설명드리자면, 정몽규 회장은 이임생 기술총괄이사가 최종 후보 3명을 유럽에서 만나 면담 검증을 이어나가겠다고 하자 이임생 이사에게 TD의 판단을 믿을 것이며 선택에 동의하겠다고 했습니다. 최우선 후보자 결정에 자기 의견을 제시하거나 지시하지 않겠다는 뜻을 미리 밝힌 것입니다. 이후 기술총괄이사가 유럽에서 면담 후에 회장에게 결과 보고를 하겠다고 했을 때에도 최종적으로 누구로 정했는지 나에게 직접 보고할 필요 없다는 의사를 전했습니다. 이에 기술총괄이사는 3명 중 홍명보 감독이라고 김정배 상금부회장에게 전달하면서 계약 진행을 요청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회장이 권한을 주어 투명하게 나 스스로 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외국인 후보와 계약의 제반사항을 조율했다고 했지만 정작 홍명보에게는 그런 것 없이 홍명보가 요구한 외국인 감독 수준의 연봉을 그대로 맞춰줬다. 심지어 계약 진행 요청을 하고 외국인 감독 2명에게 결렬에 대한 연락조차 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는 해명조차 없이 넘어갔다. 공식 성명서에는 외국인 감독들과 홍명보 감독과의 대면을 모두 면담이라 표현하며 마치 동일한 절차였다고 오해할 수 있게 서술하였으나 두 감독은 면접이었으며 홍명보 감독은 대면이었다. 이는 이임생 총괄이사가 홍명보는 면접을 보지 않았다고 인정한 것에서 알 수 있다. 덧붙여 축협은 홍명보가 마치 분석자료만 제공하지 않은 것처럼 축소하지만 홍명보는 면접 자체가 생략된 것이기에 성명문에서조차 일부 사실을 왜곡 축소하고 있다. 외국 감독들과는 유럽 면담 일정이 순조롭게 잡힌 반면 홍명보의 경우 며칠 전 홍명보가 K리그 경기 전 인터뷰에서 협회를 향해 여러 발언을 한 바 있어
면담 자체가 성사되지 못할 수도 있다는 판단이 있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왜 감독직에 지원도 하지 않았고 면담이 성사될지도 확신할 수 없는 홍명보가 최종 후보에 포함되어 있었는지에 대한 설명이 부재하며 어째서 그런 발언을 하며 부정적이었던 홍명보가 단 이틀 만에 태도를 바꾸고 수락했는지에 대한 해명이 없다. 이임생은 축협이 재계약조차 맺지 않고 떠나보낸 벤투를 언급하며 빌드업을 중시하지만 압박 축구는 안 된다는 식으로 바그너의 축구 철학을 폄하하거나 포했의 경우에는 롱볼 축구로 단정지으며 혹평을 내린 반면 홍명보가 어떤 축구 철학과 전술을 가져가는지에 대한 설명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도 모자라 느닷없이 메시를 집어넣으며 활동량이 많이 필요 없다는 식으로 자신들이 홍명보를 선임한 것을 합리화했다. 외국인 감독 협상 당시 세금에 대한 다양한 질의와 협상이 수차례 진행되는 과정에서 협상이 지연되었다 했지만 박주호의 내부 폭로와 그동안 나왔던 기사들을 통해 알 수 있듯 축구협회 내부 사람들은 외국인 감독 후보에 올라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도 제대로 파악조차 하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난 지 오래였으며 외국인 감독은 어떤 핑계를 대서라도 반대한 반면 국내 감독은 무조건 좋다는 식으로 국내 감독 선임을 주장했다. 계속 언급이 되지만 전력강화위원들이 향후 업무의 정권을 위임한 것은 정혜성 전 위원장이며 이임생 총괄이사가 아니다. 정혜성의 업무를 승계하였다고 하여 전력강화위원들이 자신의 정권을 위임한 것도 승계가 되는지도 불분명할 뿐더러 이임생 이사가 전력강화위원에게 동의받은 것은 업무 승계이지 향후 업무의 정권을 위임할 것인지 동의받았다는 내용은 어디에도 없다. 마치 선임 작업 당시 협회 측에서 회신이 3주가량 지연되었던 이유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고 있다. 많은 언론들이 해명문에 대해 공정성과 절차 부재에 대한 부분의 해명이 없었다고 비판한 상황에서 뉴시스 대한축구협회 측에서 비판 기사를 쓴 언론 중 한 곳인 뉴시스 기자에게 조롱성 메일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뉴시스 해당 기사에 따르면 비판 기사가 나간 이후에 같은 인물의 메일 주소로 2통의 메일이 왔는데 본문의 내용은 하나도 없었으며 각각 제목으로 문해력, 축구협회 설명문을 제대로 정독이라고 써져 있었다고 하며 축구협회의 문해결과 축구협회 고위관계자가 맞다고 확인되었다고 했다.